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경고한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 같은 해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가장 가혹한 기근이 연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캄파니아, 시에나, 플로랑스와 투스치 사이에 6달과 9해 동안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으리라. 가장 가혹한 기근과 한 방울의 비가 오지 않는다는 말은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불거진 사건들을 비추어 보면 지구온난화가 점점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 남극 오존홀. 최근 과학계에선 남극의 오존홀이 더 커졌다는 소식과 함께 북극에도 오존홀이 생겼다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즉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인 프레온가스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프레온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 금지 규제에 대한 협약 1987년에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환경학자들은 분명 2000년대에 남극 오존홀이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더 커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십 년 동안 노력해온 성과가 도로 아미타불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2019년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논문을 등재한 박선영 경북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유엔 환경국과 오존 사무국에서 그간 설명할 수 없는 프레온가스 배출 증가를 심각하게 우려해 왔지만 기존 연구에서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선영 교수 연구팀은 제주도와 하테마루 섬의 관측소에서 관측된 대기 중 프레온가스 농도에 대한 자료를 역학조사한 결과 중국 산둥성과 허베이성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프레온가스가 배출되고 있음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중국 또한 유엔 회원국으로 몬트리올 의정서에 합의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 지구 온실가스 농도 최고치.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농도가 해가 지나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존층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물질인 아산화질소가 사상 최대 증가량을 기록했다는 심각성을 알렸는데요. 최근 나사 연구진과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국제 학술지를 통해 지난해 북극 근처에 있는 지구 최대의 섬 빙하의 보고인 그린란드에서 무려 6천억 톤의 빙하가 사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6천억 톤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그린란드에서 사라진 연평균 빙하량의 2배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빙하가 기록적으로 많이 사라진 건 전례 없던 지난해 폭염 탓이라 말했습니다. 초여름인 6월부터 프랑스 파리 등 유럽 곳곳에선 낮 기온이 40도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북극권인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선 7월 4일 낮 기온이 32.2도를 기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폭염으로 사라진 그린란드의 빙하는 곧바로 해수면 상승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해수면을 2.2mm나 끌어올린 것이죠. 과학계에선 해수면이 10mm 이상 올라가면 지구 인구 600만 명이 홍수 등에 시달리는 기후 이재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나사의 연구진이 말하기를 그린란드에서 이렇게 많은 얼음이 녹아내린 건 실로 엄청난 일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 본격적인 기후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메뚜기 떼. 가디언지에 의하면 지난해 겨울 이례적으로 동아프리카 지역의 강수량이 평소보다 400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메뚜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 것이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2020년 2월 기준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동아프리카 지역을 덮친 사막 메뚜기떼의 개체수가 무려 4천억 마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사막 메뚜기떼의 군단은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과 중동 남부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 지역까지 진출하였으며 동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떼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엄청난 식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람을 타고 하루 최대 150km까지 비행해 평방 1km 면적의 무리가 하루에 35,000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운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또한 번식력도 강해서 암컷 한 마리당 300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이 사태가 6월까지 이어지면 현재 규모의 500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최악의 전망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식량 위기, 이 모든 거대한 사건들의 메커니즘은
하나로 귀결된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중세 시대를 초토화시킨 흑사병과 전 세계를 뒤흔든 스페인 독감의 질병 역사를 뒤돌아보면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메뚜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기후변화로 자연스럽게 조성된 것과 같이 질병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좋은 환경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스트라다무스가 경고한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역사적으로 여러 예언가들이 경고한 질병대란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룬 책을 보고 싶으시다면 생존의 비밀 소책자를 신청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